이놈의 가지고가 그 전에서는 경영이라는 내용에서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지난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영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짤막하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영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나훈이 가지고 있는 경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만으로 힘쓰는 거는 이미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아가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혹은 내가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모두 같은 원칙을 추구하는 분명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영자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반드시 경영자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혹은 개인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왔을 때는 이나무를 가지고 있는 경기 침체기 때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전에 경기 부흥기일 때는 모두가 레버리지를 쌓아가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통해 어떠한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규모를 키우면서 앞으로 예정된 이익을 모두가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를 통해서 성장 구조일 때 힘껏 성장을 해서 그걸 담보로 또 다시 앞에 예상되는 이익을 모두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앞으로도 좀 커질 거라는 걸 담으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그 방법을 버블 경제에서는 굉장히 잘못되지만 이 이나무리 가지오가 살고 있었던 일본의 침체기 때에는 모두가 다 수많은 대기업도 그렇고 회사들이 어째서 이나무리 가지오는 이때 오히려 더 잘 나가고 혹은 이 사람이 특히나 이런 그 불황기 때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대를 맞이하면서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경기 침체기다 이런 게 누가 봐도 인구적인 그 규모로나 아니면 인구적인 그런 감소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가 2040년대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경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뭐 큰 차이가 날 거라고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제 시장에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나무리 가지오가 일본은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있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앞선 문화 의식이라든가 혹은 경제 혹은 기업 이러한 그 형태를 일종의 나선형 구조로서 앞선 형태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같은 레벨에 도달했을 때 그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러한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인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야기했던 자영업과 사업은 다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본질적인 상품 가치를 살리면서 앞으로의 그 비전이나 한번 시작한 그 사업을 어떻게 점점 발전시키면서 품질을 극대화시키고 미래의 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삼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새로운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활로를 찾는 방법, 그리고 현재의 강점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 압도적인 그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을 영업 세일을 한 다음에 그 세일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아서 가격을 고정시키고 이 가격에 맞춰서 퀄리티를 맞추고, 가격에 맞춘 퀄리티에다 상대방에 대한 만족을 이끌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서 최상의 퀄리티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렴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를 맞추긴다는 이런 근본적인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상품과 그 다음에 판매 전략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경영력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 어떤 게 진짜 경영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12가지의 경영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는 자력, 본인의 능력, 본인에 대한 것,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덕성이 첫 번째 원칙이겠죠. 두 번째는 타력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혹은 내 직원들, 혹은 내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내 구매자들, 혹은 나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타력입니다. 세 번째는 타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고 싶어요. 순리라고 얘기할 수 싶은데, 굉장히 단어가 좀 거창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나모리 가즈오는 사람을 보는 부분에서 나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즉 나를 자력으로 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타력으로 봤어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즉 타력이 나보다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타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나모리 가즈오는 자력이 있어야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과 내가 갖고 있는 자력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성이어야 그런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방향성의 자력을 모으면 모을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느낌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자력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움직이는 이 자력과 타력으로 보는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봤던 세 번째 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총 3개의 자력, 첫 번째 타력, 두 번째 타력 중에 이 두 번째 타력, 제가 말하는 순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카르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우주의 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인과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부처님은 말씀을 이렇게 빌려서 이나모리 가즈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근원이 있는 인이 있고, 그 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다른 연관으로부터 있는 연이 있으며,
그 인과 연으로 파생된 과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쌀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쌀이 있을 때, 쌀을 땅에 심었을 때, 그게 별을 맺는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쌀을 모래에다가 심었을 때도 같은 영향이 일어날까요? 혹은 쌀을 물 속에다 심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적절한 환경과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온도, 적절한 수분, 굉장히 많은 그 조합들이 갖춰져 있어야 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이 수많은 연을 만나서 열매를 맺는 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열매를 맺는 과가 이루어지는 그 필연성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쪽 방향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이 작용을 해서 어떠한 연이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가기는 하진 않지만 그 각각의 연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필수적이면서 보조적이라는 거죠. 단 하나라도 없으면은 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었을 때가 아닌 조금만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펜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펜이 어떤 기능을 가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펜이 지금 이렇게 쓰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펜으로 선물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펜으로 장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펜으로 어떤 물건을 고정하는 데 쓰는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펜이 단순히 펜이지만 이 펜으로 가질 수 있는 기능과 이 모형, 그리고 이 강도, 이 디자인, 이 가치, 상황 맥락에 따라서 수많은 연들이 이 펜이라는 근본적인 인과에 적용되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과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연과가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나모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적용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 모두가 이런 본질적인 그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적절한 연을 만났을 때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나모리 가지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모리 가지오는 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옳은 방향성 그리고 옳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져 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얘기로 했을 때 이나모리 가지오의 정석 혹은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메바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나모리 가지오는 모두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노동자 혹은 사업가 혹은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경영자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은 잘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쟁 시기일 때는 원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100명 중에 20명만 운영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을 보였다고요.
전쟁 시기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2배, 3배를 넘어서 최대 5배의 효율까지도 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5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진짜 경영자의 마음을 가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너브를 가져온 아메바 경영을 제시했습니다. 아메바는 뭘까요? 단세포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수많은 세포가 각자의 세포의 기능에 충실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세포들은 각자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구성을 다 갖고 있진 않죠. 예를 들어 보자면 뇌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신경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율하는데 굉장히 특출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외부에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면서 호흡을 하고 외부와 소통을 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뼈, 장기 모두 다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그 각각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각각의 능력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의 것에 의존적이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소화기관이 없다면 피부나 뇌나 다른 것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있지만 피부가 없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쉽게 세균에 노출되고 그리고 모든 근육들과 그 다음에 내장들과 이런 피부들이 굉장히 않으면 숨을 쉬기 어려우고 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테죠. 어떠한 극단적인 특화는 다른 쪽으로는 취약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결과를 한다고 해요. 그러한 예시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에는 배제를 한다는 뜻이겠죠. 일종의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한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를 고른 것 외에는 나머지는 버린다는 뜻을 뜻한다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 하나를 고른다는 A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B, C, D, E 수많은 것들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잘 배제한다는 것만 해도 선택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방향성을 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배제하는 것만 잘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아메바 경영을 제대로 잘하는 이유는 하나의 개인이 경영자 의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경영자 의식이라는 게 모두가 하나의 경영자가 되어서 경영을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최대의 매출 그리고 최소의 비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만든다라는 원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원칙이죠. 처음에 최대의 매출을 낸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나무의 가지고는 최대의 매출을 낸다는 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것들과 엮어내는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까지 풍요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험치가 쌓이는 만큼 그만큼의 응용치와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우리가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지만 나머지 순위도 있다고 했죠. 순위는 굉장히 주변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타력들을 얘기할 겁니다. 기술의 발전될 수도 있겠고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 가치관의 변화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걸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어떤 변화의 그 고팠던 개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기회를 잘 눈여겨봤던 사람은 평소에 갔던 그 길이 자기와 맞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옳은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배처럼 가속도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빠르게 항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메바 경위일 때 우리가 자력과 타력 그리고 두 번째 타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아메바 경영이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아까도 말했던 극단적인 기능의 특화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 말은 내가 하는 일 이만큼만 하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해줄 테니까 괜찮아. 혹은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 해줄 거야. 혹은 내 책임 아닌데 이런 예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이것이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가 패배했다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본질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노력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즉 자신의 노력이 결과와 직접적으로 인과의 법칙으로 이어져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이게 바로 이나모리 가주가 생각해낸 아메바 경영의 정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나모리 가주는 아메바 경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영자 의식을 가지면서 핵심적인 경영의 원칙을 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의 경영자가 이끄는 회사가 아니라 수많은 경영자가 본인의 업무를 경영하듯이 내 인생을 경영하듯이 내 업무를 경영하듯이 내 회사를 경영하듯이 오로지 자기의 주인의식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했을 때 어떤 경영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거, 아메바 경영이라는 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나모리 가주는 성과를 만드는 퍼포먼스와 그리고 리더가 되는 덕성을 갖춘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높이 쳐줍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열심히 했고 그다음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올바른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덕성, 카리스마, 리더십이 갖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완전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즉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서로서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쥐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도록 계속해서 띄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올바른 사람이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그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위에 있을 때 아래 하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덕성과 저 사람의 리더십을 보고 이 회사의 소속감과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자긍심, 그리고 자기도 이러한 그 회사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위에서부터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하부 구조로 윗물이 깨끗하면 아랫물도 맑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나물이 가지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메바 경영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나무를 가져가 설계한 이 아메바 경영을 통해 덕으로 경영하는 인격자 경영을 생각한 이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도 또렷하게 이야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올 시간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경영을 할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장이 추진력으로 자정하고 있을 때는 모두가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모두가 경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에 자리하거나 어떤 것을 하고 있을지 올바른 자리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에게 맞는 바람이 불어도 아마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나물이 가지고 있는 경영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 궁금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성장에 대한 얘기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이나물이 가지고 있는 경영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다음엔 어떤 얘기를 했을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